안녕하십니까. RGM 컨설팅의 강태봉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음식점 창업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먼저 기본 지식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는 좀 말씀을 드리는데, 음식점 창업은 다른 어떤 창업하고 똑같습니다. 특별한 건 없고, 일단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자본이 필요하겠죠. 두 번째는 자본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장소, 그 실행할 수 있는 장소와 우리가 보통 이제 입지라고도 하는데 그런 부분.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 기술이 필요하고, 그다음 기술을 잘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래서 이 네 가지가 필요한데, 다시 말씀드리면은 자본하고 이 장소, 그다음에 기술, 그다음에 네 번째가 사람입니다. 이 네 가지를 사용해서 외식 사업을 창업을 하고 운영을 하게 되는데, 일단은 사업할 때는 그 네 가지가 필요하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그 외식업을 우리가 창업하는 데 있어서 보면은 우리가 진입장벽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상당히 외식업은 진입장벽, 즉 사업하기에 굉장히 쉽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충분한 준비를 하지 않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들어가기도 쉽지만은 무너져서 이렇게 실패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참고로 그 하나의 데이터를 좀 말씀드리면은, 작년 2007년 한 해 경기도에서 음식업을 창업하기로 이제 준비한 사람들이 약 3만 명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음식업 중앙회 경기도 지회 데이터가 되겠습니다만은, 그런 가운데 그러면은 음식점 수가, 점포 수가 약 3만 점포가 늘어나야 되는데, 경기도 지역에 작년도 한 해 음식 점포 수가 더 줄어들었답니다. 그 얘기는 그만큼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진입장벽이 낮기 때문에 쉽게 우리가 오픈도 하지만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무너져 내려온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 이런 거를 좀 이해를 하시면서, 그래서 보다 이렇게 그 누구든지 사업을 하려면은 돈 벌고 성공하려고 하지, 이렇게 실패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과연 실패를 안 하고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철저한 준비와 공부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철저한 준비와 공부에는 첫 번째, 우리가 외식 산업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다. 도대체 외식 산업이라는 것이 뭐고, 지금 어느 위치에 와 있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짚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그 첫 번째는 그 외식 산업의 어떤 우리나라 특징이 상당히 그 치열한 경쟁 상황에 있다. 그거는 우리가 이제 점포 수를 이렇게 보면은 알겠습니다만은, 지금 점포 수가 약 우리나라 60만 개를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그렇게 되면은 뭐 우리가 4,700만, 4,800만 이렇게 인구를 볼 때 약 한 74명당 한 점포가 되겠죠. 근데 참고로 일본의 예를 비유하자면, 일본은 뭐 1억 2천 한 500만 명 이렇게 인구가 되는데, 지금 일본은 74만 개 점포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일본은 약 160명당 한 개 점포가 있는데 반해서 우리는 약 한 74명당 한 개의 점포가 있는 거죠. 그만큼 굉장히 그 점포 수가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이 한 집 건너 한 집에 어떤 점포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그 쉽게 장사할 수 있는 거는 나만이 이렇게 장사를 하는, 그렇게 되면 쉽겠죠. 경쟁 상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뭐 돈도 벌고 내가 또 멋대로 이렇게 마음 놓고 이제 고객들을 잡아 당기고, 고객이 그 뭐 별로 이렇게 마음에 안 들면은 이렇게 내쫓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할 수가 있겠는데,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우리가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10년 전, 20년 전 그 외식업이 우리가 단순하게 밖에서 먹고 그 마시는 뭐 이런 거를 우리가 외식업이라고 합니다만은, 그래서 이 생업 위주로 생계형으로 그렇게 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한 20년 전 이렇게
시작할 때는 음식 점포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그런 어떤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점포 수가 많아져서 상당히 경쟁이 어떤 치열한 상황에 지금 접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따라서 지금 이렇게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점포의 평균 수명이 굉장히 짧아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전에는 뭐 5년 전, 10년 전에는 점포를 오픈하고 5년, 10년도 가고 또 최소한 뭐 2, 3년은 가고 그랬는데 이것이 점점 줄어들어 가지고 지금은 작년 평균을 보면은 약 한 15개월 미만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그래서 점포를 오픈해서 이게 평균 수명이 1년 반도 안 가서 이게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점포를 오픈을 해서 2년도 가고 뭐 10년도 가고 이런 점포도 있지만은 대다수가 이렇게 평균적으로 수명이 낮아지고 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다는 것을 반증해주는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좀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 3년간에 있어서의 어떤 생존율을 보면은 약 3에서 5%가 안 되는. 그래서 우리가 100개를 오픈했다 그러면은 3년 안에 약 95개에서 97개 점포는 거의 다 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외식업을 상당히 좀 만만하게 이제 봐서는 안 되는 뭐 그런 어떤 시대에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누구나가 그냥 할 일 없으면 외식업이나 하지. 뭐 먹고 사는 업이니까 뭐 망할 리가 있겠느냐. 그리고 외식업은 뭐 반이 남는다는데 뭐 이거 한번 해보면 되지. 그리고 주변에서 여기 주부님들 와 계십니다만은 주변에서 내가 어떤 반찬 솜씨가 좋다더라. 아니면 뭐 요리를 잘하니까 무슨 순이 엄마 한번 이거 해봐. 그러면은 반드시 성공할 거야. 이렇게 해서 가볍게 이렇게 뛰어드는 분들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많은 점포들이 울고 나가고 있고, 그래서 이것은 비단 어떤 그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지역적인 또 국가적인 측면에서도 어떤 손실이 많겠죠. 그런 거를 감안해서라도 역시 이제 철저한 준비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 두 번째는 고객의 수준 향상입니다. 고객들이 엄청나게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겠습니다만은 늘 우리가 지금 이제 지식 정보화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식의 정보에 우리가 늘 접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위치에 있고, 그래서 그거는 특히 요새 이제 젊은 분들 보면은 인터넷이다 해서 필요한 정보를 단추 보탄만 누르면 전 세계에 있는 정보를 다 접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어떤 맛있는 점포를 비싼 돈을 들여서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외국에 안 가봐도 혹은 지역에 안 가봐도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전부 다 정보를 혹은 잡지를 통해서 TV를 통해서 이렇게 전부 다 정보를 취합할 수가 있겠고, 두 번째는 지금 교통이 상당히 좀 발달이 돼서 우리도 이제 KTX를 타면은 뭐 전국의 일일 생활권 안으로 아니면 반나절 만에 어떤 갔다 올 수 있는 뭐 이런 식으로 돼서 예전과 달리 지금 경제가 발전하면서 어느 정도 물질의 어떤 풍요로움을 우리가 혜택을 받고 있고 쓸 돈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에 따른 어떤 정보와 정보를 입수하고 그다음에 바로 갔다 오는 막 이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음식점 예를 들자면은 뭐 예전에는 어머님이 만들어준 음식이 가장 맛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나가보니까 이게 어머님이 만들어주는 음식보다 더 맛있고 아주 그렇다는 얘기죠. 비단 그거는 어떤 지역에서뿐만 아니라 지역을 벗어난 타 지역 혹은 타 국가에 가도 그러한 우리가 이제 좀 감동을 받고 이렇게 하고 오는데, 그만큼 우리가 어떤 시대 흐름에 따라서 지금 어떤 외식 문화, 어떤 식문화가 굉장히 발전을 하고 있고 그것을 우리가 쉽게 접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고객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고객들은 지금 빠른 속도로 고급화를 추구하고 있고 다양성을 추구하고 있고, 예전에는 뭐 배만 이렇게 좀 많이 부르고 빨리 나오고 더 나아가서는 조금 맛만 있었으면 되는데 지금은 뭐 고객들이 다양한 걸 요구를 하잖아요. 뭐 이렇게 안심 안전이다 위생도 요구하고, 그래서 지금 뭐 TV에서 연일 이렇게 보도되고 있는 우리가 뭐 어떤
그 미국 소의 어떤 수입 문제라든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얘기도 나오고 우리가 이제 그 중국의 만두 이렇게 파동 얘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예전에는 뭐 그런 거 있을 필요가 없었죠. 그냥 뭐를 어떤 식으로 그게 들어왔던 배만 채우면 되니까. 근데 지금은 그만큼 고객들의 수준이 높아지다 보니까 안 보이던 것이 이렇게 보인다는 얘기죠. 위생 상태도 보이고 그다음에 이게 어떤 단순한 어떤 입에 들어가서 맛있는 것뿐만 아니라 음식의 모양도 보이고, 그죠?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어떤 서비스하는 사람들의 자세도 보이고, 심지어는 뭐 좀 조금 더 이렇게 오버해서 얘기하면 뭐 마음까지 보인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 사람이 정성을 좀 들였나 아니면 안 들였나, 조금 이제 그 이렇게 오버액션 하는 사람들은 뭐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고객들의 수준이 높아지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이게 뭐 스토리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 상품의 어떤 스토리, 이야기거리가 있는가 이런 식으로 소비자들이 많이 요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원산지는 어디고 그리고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래서 단순한 음식보다는 어떤 모양, 그다음에 어떤 이게 어떤 그 소재의 어떤 스토리 이런 것까지 요구하는 그런 시대가 됐다. 그래서 그만큼 그 얘기는 소비자들의 수준이 다양하고 높아졌기 때문에 그만큼 장사해 먹기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막 얘기를 하면은.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첫 번째는 경쟁이 너무나 치열하고 나 혼자만 해 먹으면 좋은데 너무나도 다들 하고 있고 또 내가 좀 할만하면 또 들어와서 하고 있고, 두 번째는 무엇보다도 소비자들이 너무나 이렇게 수준이 다양하고 높아졌기 때문에 그 힘들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러면 과연 우리 외식업계의 현 주수라고 할까요? 현 상태가 어디쯤 와 있나 이런 걸 잠깐 말씀드리면은 외식 업종도 이렇게 생성기를 거쳐서 성장, 그다음에 어떤 성숙기, 쇠퇴기를 이렇게 맞이하는데 이거는 뭐 모든 업종 업태가 다 마찬가지고 그 안에 있는 그 아이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아이템을 가지고 천년 만년 이렇게 가는 거는 쉽지는 않고요. 물론 업종과 이런 거는 변하지 않겠죠. 예를 들어 한식이라든가 중식, 일식 이런 거는 변하지 않겠지만은 그 안에 있는 우리가 일식의 회전초밥이라든가 무슨 한식의 무슨 비빔밥 전문점이라든가 아니면 그 안에 삼계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지금 한철이니까 이 삼계탕이 막 나오고 그러지만은 또 겨울에는 또 쏙 들어가고 뭐 아이템 자체가 아예 없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외식산업 전체의 어떤 흐름을 볼 때는 이 창성기, 이 생성기를 거쳐서 지금 성장, 그다음에 어떤 그 성숙, 쇠퇴 이렇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성숙기에는 아직 안 와 있고 성장, 성숙기에 와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성숙기에 오면은 경쟁이 너무 치열하고 그다음 고객 수준이 높고 그다음에 어떤 그 좀 모든 부분이 상당히 힘들어가지고 점포 수가 이렇게 줄어들고 외식 매출이 줄어드는 뭐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지금 어떤 성장기에 와 있다. 매출도 좀 늘어나고 있고 점포 수도 이게 늘어났다 줄어났다 이렇게 해서 아직까지는 이 성장 성숙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은 굉장히 좀 외식 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를 하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좋을 듯합니다. 그렇게 해서 외식 산업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서 조금 짚어봤고요. 한마디 이제 더 이렇게 추가를 해드리면은 첫 번째, 두 번째는 상당히 어려운 그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만은 치열한 경쟁, 고객들의 수준 향상에 따라서 외식 산업의 어떤 그 참 장사하기 힘든 뭐 그런 상태라면은 그 세 번째는 아직도 우리가 성장 성숙기에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우리가 아직은 그 이 희망이 있고 가능성이 충분하다. 그래서 기존에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지만은 뒤늦게 접근을 하더라도 우리가 얼마든지 이 성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어떤 국가 기관 산업을 비교하자면 좀 그렇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자동차 산업이나 가전 산업 이런 것들은 뭐 완전히 그 자체가 최고 성장 성숙기에 와 있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하려고 해도 이렇게 들어갈 수는 없는데 외식업계는 아직은 그게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뒤늦게 들어가더라도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는 그런 업종이다. 이렇게 해서 좀 희망을 가져보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철저한 준비와 공부를 해야 되겠는데 우리가 좀 외식업의 어떤 트렌드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걸 좀 알아야 할 필요가 있겠다. 지금 최신의 어떤 트렌드는
우리가 이제 웰빙 하는데 더 나가서는 뭐 디톡스다, 로아스다, 뭐 이런 친환경적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이게 바로 이제 그 건강 지향으로 많이 달려가고 있거든요. 지금 뭐 물론 경기도 안 좋고 어렵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사람들의 어떤 수준이 경제 성장에 따른 수준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렇게 이 건강, 안심, 안전 이런 걸 추구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쪽에 맞는 우리가 어떤 업종 아니면 아이템 이런 걸 개발을 해야 고객들이 어떤 그 반겨하겠죠, 그죠? 그런 어떤 외식업계 전반적인 어떤 트렌드의 하나고, 두 번째는 또 하나 예를 들자면은 뭐 이런 감성 취향. 그래서 그 나름대로 아까 서두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배만 부르면 되지, 빨리 먹으면 되지. 웬 이게 모양이 어떻고 온도가 어떻고 소리가 어떻고 향이 어떻고 그런 걸 뭘 언제 그걸 따졌냐 뭐 이렇게 하지만은 지금 많이들 따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끔 점포 디자인도 그렇고 그다음에 식기도 우리가 상품에 있어서 식기 선정도 국내에서 아주 안 되면 외국에 가서 공수를 해오고 이런 어떤 난리를 치거든요. 그게 바로 고객들이 이런 어떤 그 이 외식업에 대한 뭐 물론 그 일반 생활에서도 그렇습니다만은 이제 물질에서 마음으로 옮겨가는 그래서 나름대로 이렇게 이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품의 맛, 표현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21세기 레스토랑 비즈니스를 우리가 그 단순하게 어떤 먹는 거를 전달하는 업이 아니라 즐거움을 전달하는 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어떤 먹는 거를 만들어서 전달하고 빨리 먹고 이렇게 내보내고 그건 점포의 입장이고, 고객들은 안 그런다는 얘기예요. 여기 들어와 가지고 좀 맛있게 먹고 수다도 떨고, 그다음에 어떤 가정에서 못 누린 어떤 공간에 대한, 그다음에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는 뭐 이런 거, 더 나가서는 외식 문화에 대한 어떤 지식, 아까 얘기했죠. 이 식자재가 도대체 어디서 이렇게 왔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아주 그 전국이 혼란스러울 정도로 그 외국에서 들어오는 식자재에 대해서 그렇게 이렇게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뭐 그 뒤에는 이제 언론의 역할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근본적인 건 소비자들의 수준이 그만큼 높아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이 성공의 5대 법칙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는데, 외식업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과연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겠느냐. 거기에는 5가지 기본 성공 법칙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첫 번째가 입지를 제대로 갖추고 있어야 된다. 입지력. 두 번째가 상품력. 세 번째가 그 서비스력. 네 번째가 점포력. 그 다음에 5번째가 기획 판촉력. 이 5가지를 제대로 갖추고 있어야 외식업을 성공할 수 있다. 아마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다들 외식업에 관심이 있어서 여기 앉아 계시겠습니다만 꼭 외식업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을 하더라도 반드시 성공 법칙이 있어요. 바둑을 두더라도 바둑을 이기는 뭐 어떤 법칙이 있고, 스포츠도 마찬가지고 뭐 모든 것이 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외식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 5가지 법칙 이거를 잘 지켜야 되는데, 그래서 먼저 입지력을 얘기하면은 먼저 입지가 좋아야 된다. 우리 흔히 얘기하려면 장사는 몫이 좋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떤 장사를 하더라도 몫이 좋아야 된다. 우리가 이제 낚시로 예를 들자면은 낚시를 뭐 잘 하는 그런 기술도 있고, 그죠? 그다음에 낚싯대도 좋고 다 좋은데 고기가 없어. 그럼 뭐 강태공도 아니고, 물론 제 이름이 지금 강태봉입니다만은, 그게 예를 들어서 그 낚시 다 좋은데 고기가 없다는 얘기예요. 혹은 고기는 있는데 내가 잡고 싶은 어종이 없다. 그럼 이게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 몫이 좋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장사하고자 하는, 만족시켜서 돈을 벌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은 곳, 거기에 가서 장사를 해야 되는데, 좀 아쉽게도 그런 곳은 다 다른 사람들이 장사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놈의 권리금이다 뭐다 해가지고 집세도 놓고 좀 힘들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장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권리금을 주더라도 몫이 좋은 데 가서, 왜? 선수니까 선수끼로 한번 겨뤄보자는 얘기죠. 그래서
첫 번째 이런 입지가 줘야 되고, 그래서 입지력. 두 번째는 그 상품력인데, 좀 전에 예로 몇 가지를 들었습니다만은, 이 상품력이라는 게 맛만 있어서는 되는 게 아니라 이게 항상 균일하게 나와야 돼요. 언제 가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빨리 나와야 된다. 맛은 기본이고, 두 번째 균일성, 세 번째 스피드. 이 세 가지가 갖췄을 때 상품력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배만 불려주거나 맛만 있어서 상품력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세 가지를 다 갖췄을 때 상품력이 있다. 그래서 요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그 얼마 전에 그 이 한 중식당을, 청담동에 있는 중식당을 갔습니다만은 20년 됐는데 그 매출이 굉장히 많아요. 예, 일일 1,000만 원이 넘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그 예전에 그 초창기에 들어왔던 그 부장님께서 아직도 근무를 하고 계시더라고. 그 도대체 그 반갑게 인사를 하면서 이 점포가 이렇게 장수할 수 있는 비결, 그 다음에 손님들이 또 이렇게 찾아와 줄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그랬더니 항상 맛이 똑같다니. 다른 업종도 마찬가지지만 중식당에 어떤 사람 이동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이동이 되면은 맛이 바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제대로 된 중식의 맛을 못 보는데, 이 집에 오면은 항상 똑같은 맛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손님들이 고정 고객, 충성 고객들이 많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이 균일성, 맛의 균일성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스피드인데, 이게 어떤 상품을 시켰는데 5분이 지나도 10분이 지나도 20분이라도 안 나오면은, 거기 더구나 여러분들 뭐 귀중한 손님들, 선생님이라든가 혹은 뭐 시어머니라든가 이렇게 모시고 왔는데, 이게 시어머니께 안 나오고 내게 먼저 나온다든가, 아니 선생님 거는 안 나오고 내게 먼저 나온다든가, 아니면 뭐 아이들께 먼저 나와야 되는데 내게 먼저 나온다든가, 이렇게 나오는 것도 뒤죽박죽이고 시간이 걸려서 안 나오고 이러면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이렇게 이제 몇 명 점포에서 몇 명 안 앉아 있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꽉 찼을 때 빨리 나와야 된다. 그래서 그 세 가지를 갖췄을 때 상품력이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맛, 그다음에 균일성, 세 번째 스피드, 이 세 가지가 갖춰졌을 때 상품력이 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그 서비스력은 정말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서비스가 돼야 된다. 그래서 그럴 때 고객들이 만족을 하는, 아까 말씀드렸죠. 물질의 시대에서 마음의 시대로 그냥 이걸 갖다 툭 던져놓으면은 이걸 전달자에 불과한 거지, 이거를 정말 고객을 만족시켜주는 서비스맨이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정말로 이걸 좋아서, 외식업이 서빙하는 게 좋아서 하면은 더 좋겠지만 그렇게 안 되더라도 내가 여기에 대한 마음을 담아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 정신이 있어야 제대로 된 서비스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이게 즐겁지가 않은데 고객들이 나한테 서빙 받는 게 즐겁겠어요, 그죠? 제가 강의하는 게 뭐 이렇게 즐겁지가 않은데 여러분들 전혀 즐겁지가 않을 거야, 아마.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그래서 그런 어떤 서비스력, 그 다음에 어떤 네 번째는 점포력. 이런 모든 어떤 사람이 만든 상품, 맛있는 상품을 주워져 않고 우리가 장사를 할 수 있는 이 점포력이 굉장히 튼튼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어떤 우리가 시각적인 어떤 디자인이라든가 조명, 그리고 어떤 그 동선, 온도, 뭐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제 그런 점포력이 있고, 이 지금 얘기한 입지, 상품, 그 다음에 어떤 서비스, 점포, 이거를 먼저 만들어 놓는다 하더라도 운영하면서 아까도 얘기했죠. 다른 사람들이 내가 잘 할 수 있게끔 내비두지를 않는 거죠. 또 치고 들어오고 치고 들어오고. 그래서 기획 판촉을 통해서 끊임없이 상품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어떤 마케팅을 우리가 또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이 5가지를 우리가 항상 잘 갖춰야 점포가 번성할 수 있는데, 어떻게 갖춰야 되느냐? 다른 점포보다는 경쟁 우위에 설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내가 장사도 잘 할 수가 있고 돈도 벌 수 있고 지속적으로 번성 발전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좀 음식점을 창업하는 데 있어서 알아야 될 기본 지식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고요. 그래서 창업에 대한 기본 조건을 좀 얘기했고, 진입장벽이 낮은 만큼 또 그만큼 실패하는 일도 많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한 준비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외식산업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서, 그 다음에 트렌드에 대해서,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음식점 성공의 5대 법칙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어떻게 많이 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이걸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